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험. 분명히 잘 해냈는데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따라오는 경험. 아니면 남들은 대충 넘기는 것도 나는 끝없이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험.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구니?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느끼죠. 나는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 것뿐인데, 오늘 저는 완벽주의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결함도 아니라는 것을 사주명리학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노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요. 사주명리학에서 십성은 일간과 나머지 글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10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한자로 바를 정, 벼슬 관, 바르고 공식적인 권위의 기운입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나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힘인데 그것이 부드럽고 합당하게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정관이 사주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적이며 규칙을 잘 지키는 삶을 삽니다. 어디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정관의 기운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3가지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데 자신의 실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울립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 검토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는 분들이 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 두렵습니다. 정관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완성되지 않을 것을, 세상을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준비가 더 되어야 또는 조금 더 완벽해지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영영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 첫 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정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에서 살았던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가 남긴 단 하나의 책, 도덕경은 겨우 5천자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입니다. 노자 철학의 핵심은 단 2글자입니다. 바로 도, 길이라는 뜻이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을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도이며 인간이 그 도를 따를 때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는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것은 노자 사상의 완전한 오해입니다. 무의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봄이 오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꽃이 피듯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무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 일손.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완벽주의는 끊임없이 더하려 합니다. 더 많은 준비, 더 높은 기준, 더 완벽한 결과.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요. 노자는 도덕경 전반에 걸쳐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지혜, 상선약수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춥니다. 딱딱한 바위도 결국 물이 뚫어냅니다. 높은 곳을 고집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완벽주의는 이 그릇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라며 담기기를 거부하지만 물은 어떤 그릇이든 그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둘째, 빈 그릇의 지혜, 당기무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퀴살은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빈 곳이 있어야 수레가 쓸모 있다. 그릇은 흙으로 빚는데 그 빈 곳이 있어야 그릇이 쓸모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빈 곳을 결핍으로 봅니다. 채워야 할 부족함으로 보죠.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빈 곳이 있어야 쓸모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완벽하지 않는 부분,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되돌아오는 것의 지혜, 반자도지동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이 돌아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이 순간도 도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의 기운과 노자의 무의자연은 처음에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정관은 기준과 규율, 완벽을 향한 욕구이고 노자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보입니다. 정관의 본질은 사실 완벽함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바른 길. 그런데 노자가 말한 도도 바로 그 길입니다. 정관의 정과 노자의 도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이 가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완벽한 길로 혼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하다. 정관이 강한 분들에게는 노자의 이 한마디가 가장 필요한 처방입니다. 더 많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지족, 만족을 하는 것이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동양적인 지혜입니다.
명리학에서도 정관이 가장 아름답게 작동하는 상태는 완벽함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정관이 인성과 만나 관인 상생을 이룰 때, 즉 규율과 지혜가 서로를 보완할 때 정관의 기운은 가장 빛납니다. 규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완벽주의의 칼이 되지만 규율에 노자의 여유로운 지혜가 더해지면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이제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완벽하게 하려다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하게 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세 번째, 지금 내 삶에서 노자가 말한 빈 곳은 어디입니까?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날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내 완벽주의는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완벽주의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방패입니까?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5가지 질문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정과는 조금씩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각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정관 개운법 4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완벽 대신 지족 연습하기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하다. 오늘부터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완벽하게 했는가가 아니라요. 80%의 완성도로 세상에 내놓는 것이 100%를 기다리다 영영 나오지 못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물처럼 흐르는 연습입니다. 노자의 상선약수. 물은 어떤 그릇에도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저항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억지로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상황의 흐름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세 번째 처방은 빈 곳을 가능성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의 빈 곳들을 오늘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보십시오. 노자의 말처럼 제 쓸모 있는 것은 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내가 앞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정관의 강점을 바른 방향으로 쓰기입니다. 정관이 강한 분들의 책임감, 성실함, 도덕성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완벽주의의 칼이 되지만 타인을 위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신뢰받는 품격이 됩니다. 오늘 그 에너지를 자신을 향한 비판 대신 주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한번 써보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이부쟁하되 다투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이 강하다는 것은 당신이 진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본성을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곳에 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읽는 시간은 매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편안하고 복된 밤 되세요.